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안 YD 페스티벌과 국화 축제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가칭 무안 오룡고등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6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수도권과 지역의 공존을 위한 상생협력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당시 전남에서 상생협력회의를 열었던 전라남도와 경기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이어 민선 8기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첫 상생발전 협약식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또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하는 일이 좋겠다는. 전라남도와 경기도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과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남 친환경 농산물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 지사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대표하는 두 지역이 상생 협력하고 지방에 대한 정부의 우선 투자와 획기적인 지원이 실행되도록 함께 힘쓰자고 약속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또 각각의 도의 번영과 또 양도의 상생을 위해서 좋은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단히 오늘 MOU가 대단히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합의문 체결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충남에 이은 두 번째 상생협약. 전라남도도 최근 경북과의 영호남 상생협력을 선포하는 등 지방시대를 앞둔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안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룡고등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본 예산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반영해 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칭 오룡고등학교는 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해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28개 학급 규모로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경실련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11명에 포함됐습니다. 공공의료 분야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원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의사 결혼 문제와 지역 의사제 추진 필요성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됐습니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지급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강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라남도는 보증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만 지급 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안과 완도, 장흥 등 전남 14개 지자체는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내년 봄 농업용수 공급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6달 동안 남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에서 72% 수준에 그쳤고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남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4%에 머물며 경북 73%, 전북 63%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생활공업용수, 골프장 용수 등 농업 이외 목적의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내년 영농에 대비한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 현상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노면 보수 공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무안 1터널에서 추돌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4일 오전. 도로 보수 공사로 터널 안 한 개 차로가 통제되다 보니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열흘 전에도 같은 곳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시작되면 차량이 몰리면서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무안 광주고속도로 동안평 나들목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서해안과 무안 광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7건. 이 가운데 노면 보수 등 도로 작업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10월과 11월은 여름철 폭우나 태풍으로 발생한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나 점검 작업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요즘 들어 더 많은 것 같아. 장애물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고속도로에서는 빠른 것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속도를 못 내죠, 아무래도. 위험한 구간이 많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 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개수를 오히려 예전보다 줄였습니다. 여러 개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간판이 훨씬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축소가 7개, 8개로 간판이 줄긴 했는데 단기 작업 공사 등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매뉴얼에 나온 대로만 시리해준다면은 고속도로에서 그 공사장 사고가 줄어들거든요, 사실. 잠깐 공사한다는 이유로 그냥 안전시설을 확보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과 2차 사고 유의 등을 당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역시 그에 걸맞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전남연맹과 태원유진지부가 오늘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중교통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회사 측의 경영권 포기를 촉구했고 목포시에는 시내버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열흘을 넘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고아를 위해 헌신한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 기념식이 오늘 목포 공생원에서 열렸습니다. 윤 여사의 아들 윤기 공생복지재단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기원하는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건의문도 낭독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본 고치현은 윤학자 여사 기념 사업을 계기로 2016년 자매 결연을 하고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통의 민속놀이인 해남 북평 용줄다리기가 5년 만에 재연됐습니다. 해남 북평면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용줄다리기 재연 행사는 아드럼과 우드럼 등 두 편으로 나눠 시가 행진을 한 뒤 북평 힐링공원에 집결해 자웅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남 북평 용줄다리기는 길이 25m, 굵기 50cm의 5톤짜리 대형 용줄을 잡고 힘을 겨루는 집단놀이로 풍어와 풍년을 상징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 10월 마지막 주말을 전후로 전남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고 하니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이번 주말에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사랑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강진만 생태공원. 선선한 바람에 갈대밭이 은빛 물결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가 이렇게 또 보존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너무 참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작한 2022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11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축제와 함께 강진에서는 대한민국 한옥 건축 박람회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고 있는 한평 엑스포공원. 형형색색의 국화 향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국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맑은 공기와 어우러지는 이 국화의 향기를 맡음으로 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평 국향대전과 함께 이번 주말에는 체코 세베라책 합창단의 특별한 공연도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전남 곳곳에서는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목포에서는 2022 목포 노을 드론 라이트 쇼가 열려 밤하늘을 수놓고 있고 무안에서는 YD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깊어가는 가을 속에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남도는 지금 축제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사랑입니다.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축제인 제3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늘 해남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6,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은 해남 우술경기장을 비롯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신안군 흑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와 119 대원들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선착장에 주차된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의 냉동 창고를 태우고 창고 뒤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범을 잇따라 구속 송치했습니다. 28살 남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송금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0명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5천만 원을 가로챈 또 다른 20대 남성도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 전남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촉법 소년은 2019년 445명, 2020년 776명, 2021년 1227명으로 3년 새 2.7배 늘었습니다.